안녕하세요. 김다넬입니다. 작금의 시골 겪고 있는 애국 성도님들이라면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아마 매우 그런 힘든 시간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애국 집회 참석해서 목청껏 그렇게 울부짖는 성도님들 참 우리 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주에는 많이 있고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 우러나는 우리의 이런 뜨거운 행동과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런 뜨거운 애국 충정의 행동과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대다수는요, 아직도 비겁한 침묵으로 그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애국 충정의 몸짓으로요, 이 나라는 꺼질 듯한 그런 촛불 같은 그런 운명처럼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런 진단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아직도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애국 충정에 한 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많은 애국 국민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기에 동참해서 애국 충정의 그런 몸짓과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오늘도 어지럽고 혼란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신라 같은 희망이도 가져보는 것은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카이데일리 신문이 보도한 그 보도 자료가 사실이기를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종의 액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애국 집회와 유튜브를 보고서 깨어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요, 60% 이상 그렇게 충분히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론에서 이기면은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여론조사 여러분 그 전화가 오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에서 승리하면은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스카이들리 보도가 사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반응이 아직은요, 크게 희망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과 예언자들의 그런 외침까지 모두요, 우리를 그렇게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은 여전히요,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그런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 집회나 우파 유튜브를 통해서 깨어나는 국민의 숫자가 분명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10%대였지 않습니까? 여론이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8대 0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8년 전의 그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는 10몇 퍼센트, 20% 이하였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그런데 현재는요,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니까요, 현재 5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51%라고 제가 최근에 그 지지율을 제가 보았는데 아마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60% 이상 정도의 지지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만약에 60% 70% 지지율이 나온다고 해도요, 워낙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의 성향이 말입니다. 좌파 성향인 사람들이 많아서요,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 재판관들이 만약에 올바른 양심과 법리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그 재판관들 8명 중에 말입니다, 극좌 성향이 4명인 것으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여론이 60% 70% 그렇게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해도요, 이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고 아마 인용적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거는요, 나머지 중도나 보수 성향 그 4명을 그 바라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 중에 만약에 2명만요 인용으로 판결해 버리면요, 6명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대통령은 파면되고 맙니다. 이래서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과연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 나올지도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요, 만약에 60%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말입니다,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그 인용으로 그렇게 판결하기가 아마 곤란할 겁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기각으로 만약에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면요, 4대 4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희망적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다.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요, 기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날 겁니다. 이래서요, 여론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60% 70% 그렇게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여론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말입니다, 자신한테 전화로 말입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거든요.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요, 올바로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론의 소리는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그래도요, 그 분위기나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 보도도요, 처음보다는 훨씬 순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엄이요, 계몽이 되어서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현재 그 헌법재판소 그 심리 중에 말입니다, 거짓 증언하고 있는 그런 사령관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다 드러나고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정상적이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헌재에서 그 재판하고 기각이나 인용이나 그런 판결을 하지 않고요, 각하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당연한데 말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요, 부정선거 문제가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아예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요, 그 헌법재판소 그 소장 직무대행이 바로 카트 시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카트 시키는 것 당연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각 지역의 선관위부터 중앙선관위까지요, 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면 판사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말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요,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아마 계속 외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이 직접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으로 아마 승부를 걸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실제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 중에 말입니다, 극좌 성향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문영배, 정정미, 조한창, 김영두, 이 4명 말입니다. 이 4명의 재판관들이 그 한때 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를요, 그들이 철저하게요, 사전에 차단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자체를 그 사람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그 자체가요, 선관위와 함께요, 거대 악이라는 그런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문제를 파려고 아무리 파헤치려고 해도요, 압수수색 영장조차 발부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법부와 선관위 모두가요, 무소불위의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그렇게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김대중 시절부터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요, 비상계엄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현재 파헤쳐보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구속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압니다.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갑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슈퍼갑이 존재하고 있더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그런 기관, 그런 권력,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8명의 재판관들로 만약에 판결을 내리고요. 여론만 윤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60% 이상에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요. 우리가 약간의 희망이라도 가져도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4대4 정도로 판결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관 최건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입니까? 만약에 그 마은혁 재판관을요, 야당의 그 탄핵 협박에 못 이겨서 최건한 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해버린다면요, 상황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기각이 아니라 아마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서도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한 대행이요, 설령 탄핵된다 할지라도요, 야당이 협박에 못 이겨서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최근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야당에서 최근한 대행을 탄핵시킨다면요, 여론은요, 급격하게 우리 쪽으로 그렇게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한 대행이요, 굳건한 그 짐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변치 않고요, 끝까지 임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던진 패 말고 말입니다. 더 확실한 패가 저는 하나도 있었으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제가 여러 번 작금의 시국을 겪으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 번 본 환상 중에 말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였지만은 1월 26일에 본 그 환상은 좀 긍정적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상이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빼고 윤석열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사람에 가서 대통령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한 그 환상 말입니다. 그 긍정적인 그 환상이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복귀였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해봅니다. 물론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저는 그래 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말입니다. 참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요, 국회를 해산한 뒤에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은요, 헌법에 의하면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현행 헌법은 말입니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한 그 현행 헌법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말입니다. 현재 대통령에게는요, 국회 해산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1987년 개헌 이전까지는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요, 1987년 개헌 이후부터 말입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이 권한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헌법은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그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가고 말입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를 한다고 해도요, 지금처럼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당 다수당의 독재로 말미암아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좀 절망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요, 기각되었어요. 대통령 업무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 22대 국회는 임기가요, 2024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임기가 언제 끝나냐면요, 2028년 5월 29일까지 입니다. 그때 돼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이런 답답한 그런 정국은요,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요, 특단의 조치나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제2의 건국은요, 사실 저도 제2의 건국이라고 많이 여러분의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의 건국은요,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 문제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말입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된다면은 희망이 있을까?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정치 현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보다 조금 덜은 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 국회에서 탄핵시켜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올렸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으로 그렇게 대통령 직무 복귀를 했다면요. 야당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이 무서우니까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정치 현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해방된 뒤에 말입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요. 북한의 교회가 남쪽에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이 왕성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평양에 말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듯이요. 북한이 교회가 더 왕성했습니다. 남한보다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요. 교회가 침묵하나 말하며요. 교회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북한은 현재 교회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놔둔 교회예요. 두 개입니까? 한두 개 정도 놔두고요. 다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교회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교회가 침묵을 했거든요.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요, 만약에요, 대통령이 파면되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만다면요,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한국교회 대다수가 만약에 침묵으로 일관하게 된다면요,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현재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저항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도요, 북한의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현재 서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국교회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비겁하게 침묵만 계속하고 있다면요, 그렇게 계속해서 침묵만 한다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암울한 늪으로 한국교회가 꼰도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요, 한국교회 위기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올바른 인식을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숫자가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